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다고는 하나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영상의 번호대로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채널에 성원해주신 이진호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영상 제작에 매진하겠습니다. 공포의 길, 죽음의 길, 마카연적. 마카연적 영상은 현장 법사의 육성과 이에 대한 해설을 합쳐서 업로드하려 했으나 분량이 많아져서 부득이 111화, 112화로 나눴습니다. 111화의 현장 법사 육성 내용을 112화의 해설과 합쳐서 보시면 내용이 생동감 있게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천축국으로 가던 현장 법사의 노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주에서 하미까지의 구간입니다. 거리는 430km에 불과했으나 가장 힘든 구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법사의 여행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현장이 걸었던 GPS 위치를 찾는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현재 과주에서 하미로 가는 길은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메마른 대지에 돌개바람이 일으킨 먼지만이 유일한 눈요기 거리입니다. 버스 안에서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길을 두려워하고 피해 갔을까? 그것은 물이 없는 300km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이 길을 가다가 죽을 뻔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 법사입니다. 현장 법사는 양주 도둑의 추포를 피해 낮에는 잠을 자고 밤길을 걸어 과주에 도착했습니다. 과주 자사 독고달은 법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극진히 공양했습니다. 법사는 과주의 한 사찰에 머물며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서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50여리를 가면 호로하가 나옵니다. 강의 하류는 넓고 상류는 좁아서 회오리 치는 물살이 세고 깊으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상류로 가면 옥문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옥문관은 서쪽 국경의 요충지입니다. 옥문관 밖 서북쪽에는 5개의 봉화대가 있는데 그곳에는 감시병이 있습니다. 각 봉화대 사이의 거리는 100리 정도가 되며 그 중간에는 물과 초목이 없습니다. 그 5봉화대의 북쪽은 곧 마카연적이며 이호국의 국경이 됩니다. 요약하면 호로아는 옥문관에서 건너야 한다. 옥문관 바깥의 서북에는 5개의 봉화가 100리마다 설치되어 있다. 봉화가 끝나는 곳부터 마카연적이 800리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연적은 길이 800리, 옛날에는 사라고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보이지 않고 땅에는 다니는 짐승이 없으며 물과 풀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 법사는 서행 도중에 가장 험한 시련을 맞았고 신앙과 의지로 이곳을 건넜습니다. 이 일대는 극심한 가뭄에 연 강수량 30mm 이하로 땅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현장 법사는 혈혈단신으로 사막을 건너는데
쌓여있는 해골과 말의 분뇨를 이정표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세기에 인도로 갔던 법현 스님은 백룡퇴 루트, 노란색을 이용했으나 현장 법사는 마카 연족을 통과해 하미 방향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붉은색 루트. 마카 연족은 자연적 장벽이라 할 만큼 인종적 교류까지 막았습니다. 그 때문에 붉은 선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의 인종 DNA가 다릅니다. 마카 연족의 길이 처음 개척된 것은 후한의 명제 때인 서기 73년 두고라는 장군에 의해서였습니다. 후한 명제 시기에 한나라는 주천과 거연에서 흉노를 공격하고 호연왕을 천산에서 격파했습니다. 사료에서는 서기 73년에 두고가 호연왕을 천산에서 격파하고 병력을 남겨 이오려성에서 둔전시켰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마카연족 루트가 개통되었고 과주에서 이주, 즉 하미까지 연도에 봉수대를 쌓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위나라 때에도 이 길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수나라 때인 서기 608년 설세웅에게 명하여 옥문을 나가 이호를 함락시켰습니다. 수 말에 중국 내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호가 중국에서 독립해 길이 끊어졌고 당나라 초기에도 여전히 마카 연족의 길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정관 4년 서기 630년 이호가 중국에 투항하면서 이 길이 다시 뚫렸습니다. 현장은 이 길이 재개통되기 직전에 하미로 갔던 것입니다. 정관 3년 서기 629년 현장은 과주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으로부터 마카 연족의 존재를 들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흉노의 일부족인 호연왕에 속해 있었던 땅인데 마카연이라는 단어는 호연 등을 음역한 것이고 적은 사막을 가리킵니다. 즉 마카연족이라는 말은 호연족의 사막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측천무 시기 마카연족에 모두 10개의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과주에서의 1개월, 현장은 과주에 도착하여 이름을 숨기고 한 절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절에서는 미륵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현장이 묵었던 절의 폐허입니다. 현장 법사는 마카 연족을 통과할 수단인 말과 안내인을 구하느라 과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체류했던 과주의 사찰은 구체적인 명칭은 남아있지 않지만 과주성 동쪽에 위치한 타월사로 추정됩니다. 현장 법사가 묵었던 타월사의 위치이고 주지승은 호승, 달마였습니다. 현장 법사는 종자가 없어 곤란하던 차에 타시켄트 출신의 석반타가 수계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은 그에게 5개를 주었습니다. 석반타의 석은 석국, 타슈켄트 출신에게 붙여지는 성입니다. 현장은 석반타에게 종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고 석반타는 한 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서 머리띠를 한 3인은 차츠, 사시국의 사람입니다. 차츠는 돌의 의미인데 중국의 석국으로 알려졌고 지금의 타슈켄트입니다. 석반타도 벽화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석반타는 하미에 30여 회 왕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노인은 단체 여행도 위험한데 단독 여행은 무리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법사는
굽업 여행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노인은 15회나 하미에 간 적이 있는 자신의 말과 현장의 말을 교환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하미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영특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현장 법사가 곤궁에 처했을 때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석반타와 노호가 타월사에 있는 것에서 볼 때 타월사 일대가 과주 지역의 소그디인, 석특인 집단 거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 돈왕 지역의 소그디인 집락 분포 특성에 따르면 소그디인은 주로 사주성 주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현장 법사가 동서양 무역의 중추 지역인 과주에서 이 사원을 선택한 이유는 사원이 성에서 가까워서 관공서들을 상대하기 편했고, 타월사가 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과주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과주에서 이호까지의 도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편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양주를 탈출한 현장 법사는 비교적 안전한 사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나라 시기의 옥문관, 과주에서 하미까지의 10개의 역참 가운데 8개는 이름이 남아있지만 나머지 2개의 역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노란색은 원래 마카 연적의 봉수와 역참이 있는 정규 코스입니다. 그러나 현장법사는 분홍색 노선을 택했습니다. 왜 정규 노선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현장은 석반타와 함께 출발하여 십공산, 교자구자를 지나 고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 옥문관 동쪽의 심리 지점에서 밤에 몰래 호로아를 건넜습니다. 현장 법사가 호로아를 건넌 위치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옥문관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육공성, 답실고성, 진창성, 쇠양성, 소환성 등이 언급됩니다. 옥문관의 위치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호로아, 소르카의 흐름입니다. A 부분의 남북 종단면의 고도입니다. A 지역의 소르카 유역은 좁기 때문에 물길이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B의 소르카 유역은 A보다 넓어져서 소르카가 물길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C 구역에서는 소르카가 물길이 흐를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소르카 유역은 지표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물길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D는 현재 소르카의 물길입니다. 현장 법사 당시에도 지금의 물길과 같았다면 제1봉수로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도하를 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현장 법사가 2번 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은 소르카의 물길이 현재와 달랐다는 증거입니다. 구글 어스의 물길 흔적에 입각한다면 소르카가 2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옥문관으로 추정되는 소환성의 모습입니다. 현장은 옥문관 동쪽 10리 정도에서 호로아, 소르카를 건넜습니다. 도하 지점은 옥문관과 5.89km 떨어져 있습니다. 옥문관으로 추정되는 소환성의 구글 지도 모습인데 밭 가운데에 소환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은 옥문관 동쪽 10리 정도에서 소르카를 건넜습니다. 석반타가 나무를 베어서 다리를 놓고 건넜습니다. 현장이 건넌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공교롭게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음의 사막으로 들어간다. 호로아를 건너서 석반타와 1박을 하게 되는데 현장은 석반타가
자신을 해치려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기에 돌려보냈습니다. 석반타가 돌아가는 대목은 서유기의 마구 행동하는 손오공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오공은 몸에 털도 많고 도망을 잘 가는 모습입니다. 현장 법사가 들어선 고비 사막에는 두려운 환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현장은 이 일대를 이동하면서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사막이 꽉 찰 만큼 수백의 군대가 나타났고 낙타나 말을 타고 있는 형상, 깃발이나 창 같은 것을 들고 있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요괴임을 알았다고 썼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사막에 보이는 신기루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요괴가 불을 들고 별처럼 빛나며 낮이면 악풍이 모래를 뒤덮고 흩어지면 비가 오듯 산란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북서쪽 방향으로 나아가 당나라 상락현을 우회하여 저녁 무렵 관해 제1봉 신정역 뇌돈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상락현성 육공성에는 들어가지 않고 제1봉으로 갔습니다. 전안의 의화도의 권륜장이며 동서 362m, 남북 304m의 규모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육공성의 폐허입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현장은 제1봉 신정봉 서쪽에서 물을 발견하여 마시고 손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 물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와 무릎 가까이에 꽂히더니 조금 있다가 또다시 화살 하나가 날아왔으므로 감시병에게 til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중이오. 장안에서 왔소. 그러니 당신은 나를 쏘지 마시오. 제1봉 교의 왕상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를 예우하고 첫 봉화에서 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상은 물과 남방을 주고 10여리를 직접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4봉으로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4번 봉수에 있는 자신의 일족 왕백롱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제2봉 광현역 백둔자와 제3봉 오산역 홍류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제4봉 쌍천역 대천으로 향했습니다. 직선 거리로 93.15km입니다. 제1봉은 해발이 113m, 제4봉은 1992m에 있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법사가 패스한 광현봉, 제2봉은 백돈자라고 하며 봉수대는 작은 언덕 위에 세워졌고 현재 남아있는 높이는 7m에 달합니다. 봉화대 북서쪽에는 사람과 말이 마실 수 있는 샘이 있습니다. 청대부터 댐을 쌓아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봉수는 붕괴되어 각 20여 미터의 너비를 가진 네모난 토대가 남아있고 토대의 남쪽과 동쪽 두 면의 벽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장은 이 봉화대를 패스했습니다. 측천무 시기인 만세 등봉 원년 서기 696년에 봉화 옆에 역이 세워졌고 이름은 광현역입니다. 제3봉 오산봉의 봉수대는 현재 붕괴되었으며 잔고는 3.5m이고 봉수대의 동서 너비는 11m, 남북 길이는 13.5m입니다. 형태로 볼 때 한대의 봉수로 보이는데 당대에 계속 보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봉수대 북서쪽 200m의 갈대숲에는 샘물이 하나 있어 사람과 말이 마실 수 있습니다.
만세 등봉 원년에 봉화대의 남쪽 100m, 고역도 서쪽에 역이 설치되었고 오산역으로 불렀습니다. 남북 길이는 55m, 동서 너비는 80m입니다. 현장 법사는 제1봉에서 출발해 다음 날 밤 제4봉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약 30시간을 걸었다고 할 때 시속 3km로 걸었습니다. 현장은 제4봉에 도착한 후 어려운 일을 당할까 두려워 쌍천의 물가에서 묵묵히 물만 마시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졸에게 발견되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현장은 제1봉처럼 큰 소리로 외치며 황급히 봉화대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장 법사는 제4봉의 왕백농, 이 사람은 제1봉화대의 왕상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현장 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축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거쳐 지나게 되었고 제1봉의 왕상 교위가 이곳으로 가라고 하여 들르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왕백농은 기뻐하면서 법사를 유숙하게 해주었습니다. 봉수대 옆에는 두 개의 샘이 있어 쌍천봉이라고 합니다. 봉수는 역도 동쪽의 작은 산 꼭대기에 흙벽돌로 쌓았고 역도 서쪽 경사면 아래에는 큰 샘이 있습니다. 이것이 봉수대인데 역도 동쪽의 작은 산 꼭대기에 흙벽돌로 쌓았습니다. 쌍천의 푸른 초지 길이는 1031m에 달합니다. 쌍천봉에서 쌍천까지는 128m에 달합니다. 두 개의 샘은 30m 떨어져 있고 수질이 달아서 마실 수 있습니다. 샘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측천무 시기인 만세 등봉원년 서기 696년에 역참을 설치했는데 쌍천역이라고 불립니다. 역은 서쪽에 많은 생활 쓰레기와 말똥이 쌓여 있으며 그 중에 개원 통보, 삼배 조각, 삼배 신발, 구리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날 왕백농은 큰 가죽 주머니와 말이 먹을 보리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법사께서는 제5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성품이 거칠어서 딴 생각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여기에서 100리 정도를 가시면 야마천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왕백농이 말한 대로 제4봉에서 하미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제5봉 마련정이 나오고 왼쪽 길은 야마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 길 노란색으로 가다가 도착하는 제5봉에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가 있어서 왕백농은 그쪽으로 가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마련정에는 수초가 풍부하여 그곳에 역참이 들어선 것인데 그곳의 계곡물이 서쪽으로 흘러 야마천까지 이어지는데 마련정과 야마천의 거리는 직선상으로 41km입니다. 이곳은 제5봉 마련정 유지인데 근처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4봉수 쌍천봉에서 왼쪽 길 분홍색으로 가면 홍류화에 도착하는 거리는 55km로서 기록의 백리허에 딱 맞습니다. 홍류화는 계절성 하천으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샘물이 나옵니다. 왕백농이 말한 야마천은 홍류화에서 솟는 여러 샘 중 하나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현장 법사는 오른쪽 계곡으로 들어가야 야마천을 발견하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마천에서 삭간무까지 68km 구간의 어느 곳에서 현장 법사는 가죽 주머니에 물을
실수로 쏟아버려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특한 늙은 말. 현장 법사는 왕백롱의 말대로 제5봉수로 가지 않고 야마천 방향으로 갔습니다. 현장 법사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사막의 길을 갔습니다. 100여리를 갔음에도 야마천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물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주머니를 내리다가 물 주머니가 무거워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천리를 가는 동안 마실 물을 그만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이에 동쪽으로 발길을 돌려 제4봉으로 되돌아가기를 결심하고 10여리를 왔을 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발언할 때 만약 천축에 이르지 못한다면 끝내 한 걸음도 동쪽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째서 되돌아가고 있는가? 차라리 서쪽으로 가다가 죽을지언정 어찌 동쪽으로 되돌아가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현장 법사는 천축에 도달하지 못하면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되새기고 방향을 돌려 서쪽으로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현장 법사는 4일 밤 5일 낮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 마침내 모래 위에 누워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관음보살에게 기도했습니다. 5일째 밤이 되자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 찬물에 목욕한 듯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러자 기운을 차리고 잠깐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후 길을 잘 아는 늙은 말은 수초가 풍부한 곳을 찾아가 현장 법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수초가 풍부한 곳은 삭간무입니다. 10리 정도를 가자 늙은 말은 가까운 곳에 수원이 있다는 것을 냄새로 감지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말이 다른 길로 빠지자 말을 제지했으나 말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의 하미를 왕복한 말이기에 물과 풀이 있는 곳에 위치를 알고 있으니 현장 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지요. 영특한 말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경의회 남쪽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곳 초지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 날 물을 가득 담고 말에게 먹일 풀도 뜯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다시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사를 빠져나와 이호 하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130km를 이틀 동안에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미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천산 동남 기슭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중국, 서역, 북방 유목민족이 모여서 거래하는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현장 법사는 하미의 한 사찰에서 거처를 정하고 묵었는데 이 절에는 한승이 3사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고향 사람을 어찌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겠는가 라고 하며 현장 법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미는 머나먼 땅이었습니다. 현장 법사가 이곳에 묵는다는 것을 알고 호승과 호왕이 모두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현장 법사의 길을 잘 감상하셨는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